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이슈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저희가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TV 시청 인증샷을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마지막에 공개될 저희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온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지수가 2,800선이 붕괴됐죠. 12거래일 만에 2,8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우리 증시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가 속보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번 주 우리 증시 내내 트럼프 리스크를 겪었던 이유가 바로 트럼프 후보가 대선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과연 이번 올해 연내에 2회까지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금방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 트럼프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인플레이션 위기 즉각 종식시키고 금리를 낮추겠다, 금리 인하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면 지수에는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다음 주 시장은 좀 지수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속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과의 미중 분쟁이 격화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피해 입을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파월 의장이 올해 연내 금리 인하를 처음에 3회 정도로 언급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는 했는데 과거에 트럼프 후보가 자기가 당선될 때까지, 그러니까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금리는 안 된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인 이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미국 대선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투심 자체가 매우 안 좋고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오늘 사실 코스피가 2,800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테마주,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인디에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거래일 동안 하루의 평균 변동성이 20%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테마주라던가 개별 이슈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음 주 그리고 한동안은 이러한 대선 레이스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나오는 목소리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좀 요동칠 것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보다는 미증시 대선을 앞두고 지금 불확실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주호 본부장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은 우리 윤혜림 대표님한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선 후보가 연설을 하면서 뭐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뭐 중국산 자동차에 100%에서 20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 이런 개별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 시장 지금 관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안주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미 임기에 돌입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거의 보여지고 대통령이에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기술주 중심의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뚜렷하고 명확한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섹터별 흐름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 키워드 중심의 뭐 방산, 재건, 가상화폐 등에서 좀 한 차례 정도 순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중에서도 이 하락장 중에서도 이제 조선 섹터가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조선 섹터는 역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뒤늦게 쫓아갔을 때는 또 여기서 물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시간이 지나고 시장을 관망을 하면서 지금 급격히 빠졌던 낙폭 과대주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지수가 조정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지수가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엔 크게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등이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램프 트레이딩을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시장을 조금 관망하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관망에 한 표를 던져주셨는데 우리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은 관망과 대안주 찾기 중에 어떤 쪽에 한 표를 던져주실까요? 네, 저도 좀 관망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특히 원전 관련주들이 그랬습니다. 호재가 나오고 나서 시초가 갭 상승 이후에 바로 차익 매물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드실 텐데 어쨌든 이러한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외부 이슈,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그동안 보유 종목군들이 좀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정리를 하시면서 비중도 축소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지금 이러한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쯤에 다시 공략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이달 말에 있고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변동성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이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그래도 우리 증시를 조금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지금 미국 M7 기술주 실적에 달린 우리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나타나 있는데 실적 발표일이 다 나타나 있죠. 뭐 7월 23일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까지 굵직굵직한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호실적이 기록해준다면 우리 증시도 조금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실적도 실적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또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7월 이제 중순 이후로 증시에 급락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금리 인하가 확 실시되면서 이제 이 기대감이 빠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7월 초에 삼성전자 뭐 2분기 깜짝 실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 수급 여건상 이 매수 공백기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질 수 있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어지는 실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향후 가이던스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호실적도 중요하지만 3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꼭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80도 달라진 투자 심리입니다. 뭐 시장에서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전 글로벌 증시에서 반도체 기술주들이 정말 고공행진했는데 지금 180도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간밤 엔비디아 주가는 TSMC 호실적에 힘입어 반등을 성공했는데 아니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만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반도체 종목들만 힘을 쓰지 못하는지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미국 대선 후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요, 트럼프 후보도 그렇고 지금 둘 다 미국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트럼프의 대만 이슈, 방위비 부담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일본이랑 네덜란드 반도체 관련 규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일본이랑 네덜란드 규제가 뭐가 중요하냐면 네덜란드 ASML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그 포토 공정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를 납품하는 글로벌 1위, 2위가 지금 네덜란드랑 일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쪽으로 직접적으로 제재를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반도체 전공정에 꼭 필요한 장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SML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가 넘습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의 제재가 우리나라 이러한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하락의 주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이 정도로 끝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2018년도 트럼프
재임 시절에 그 시절에도 분명히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때도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에 투자할 금액을 지금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좀 덜어내고 빼자 이렇게 물량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반도체 섹터들 흐름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앞으로 정말 투심 자체가 이렇게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계속 좋다, AI 반도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레이스에 관련된 불확실성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약간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2분기까지는 좋았어요. 2분기까지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럼 앞으로 하반기는 어떨 것인데 그럼 내년에는 어떨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투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윤혜림 대표님, 지금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 왜 못 가는지 그 이유와 함께 그럼 보유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게요.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나는 좀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어쨌든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다시 그때를 기다리고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가져가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대부분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기회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기업 내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손절도 이루어져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고 사실 반도체 주가들이 아직 더 상승할 기업들이 더 많이 있기도 하지만 분명 이제 달리던 이런 말이었던 반도체 종목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옥석을 가려볼 만한 그런 반도체 종목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지금 종목을 언급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조심스러우세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이제 종목을 이야기를 하고 좀 같이 공부를 해도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조금 천천히 접근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볼 때 저는 일단 YC 정도는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 국내 고객사로 HBM용 검사 장비 납품이 좀 기대된다라는 소식에 요즘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C와 이제 공관 관계를 가진 이 세계의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가 이제 앞으로 HBM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투자를 통해서 이제 HBM 제조 3사 중에 가장 큰 HBM 캐파가 확보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 생산 라인으로는 장비를 공급하는 YC가 이제 추후에 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면 다시 수혜를 볼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투자해 놓은 시간에서 이오테크닉스를 거의 한 3, 4주 연속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은 좀 컨센서스 하회 전망이나 뭐 올해는 상저하고일 것이고 이제 내년에는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오테크닉스의 흐름을 보니까 뭐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조정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어제 양봉을 보이고 또 오늘 이제 양봉을 보이는 모습을 보니 반도체 주가가 좀 빠질 때 이오테크닉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힘을 보니까 조금 다른 기업 대비 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시장의 흐름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반도체 종목으로는 YC와 이오테크닉스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그나마 우리가 좀 반도체 내에서 주가 상승을 좀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게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이잖아요. 지금 뭐 거의 100% 양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 기사가 나온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굳이 지금 그럼에도 반도체를 좀 사셔야겠다 한다면 저는 이제 삼성 밸류체인 가지고 있는 HBM 쪽 아까 말씀하신 이오테크닉스가 그에 해당되겠고요. 사실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 빠지는데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TSMC에 관련된 장비 납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각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슈가 나왔던 CXL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CXL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뭔가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어차피 지금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렇게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당장에 반도체 전반적 섹터의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CXL 관련 종목군들은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그럼에도 반도체를 보겠다 하시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CXL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XL과 삼성전자 향 HBM 관련주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펩트론의 주가가 10% 넘게 또 장중에 급락을 하더니 다시금 오늘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펩트론 대응 전략 여쭤봤을 때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펩트론 현재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7만 3천 원 구간을 뚫으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지지부진한 하락장 속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정말 눈에 띕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네.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쪽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꾸준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역시나 그 변동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네. 어제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무서워요.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DKVX라는 종목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지금 2연상을 갔단 말이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군들은 이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로슈의 임상 결과,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쪽은 하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할 거는 좋은데 지금 바이오 쪽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이 되게 좋은데 이 기대감이 지금 과도하다 보면은 이로 인해서 진짜 변동성이 또 클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하시면서 대비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잘 올라가거나 급락이 나왔을 때 좀 비중을 크게 들어가셨다가 추가로 더 하락이 나오거나 오늘처럼 급등이 나왔다가 또 하루아침에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로 인한 변동성을 비중이 클 경우에는 버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시장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큰데 그럼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절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뭐 거래 정지 중인 종목도 있고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그런 비만 치료 관련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더 봐도 괜찮을까요? 더 봐도 되는데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샤페론이나 이제 라파스 같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오히려 조금 덜 위험하지 않을까 대신 이 부분도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우리가 조금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관망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천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뭐 금리 인하 소식도 나왔고, 뭐 생물보안법, FDA 허가 모멘텀까지 정말 제약 바이오내에는 다양한 호재 모멘텀이 가득하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비만 치료제 외의 다른 종목군들을 본다면 어떤 쪽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생물보안법이 강화되면 이제 중국 기업을 규제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CDMO 기업이 반사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는 최근 유한 양양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좋은 모멘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어서 혹시 이제 ST팜이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DMO 관련주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K-뷰티 쪽 화장품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 코스맥스가 악재를 맞고 급락했는데요. 화장품 섹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중국 소비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 전망이 제기되면서 지금 오늘 코스맥스가 장중에 10% 넘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구간을 저가 매수로 삼아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코스맥스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또 우리 화장품주들 앞으로
실적 시즌에 좀 봐야 될지도 말씀해 주실게요. 네, 지금 화장품 섹터들은 좀 수출 데이터를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ODM 관련 기업들, 특히나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제가 역성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물 경제 지표가 회복이 더딘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크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큰 화장품주들이 오늘 이렇게 빠졌고 대표적으로 코스맥스가 그렇게 빠진 거고 반대로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적고 일본이라던가 미국에 대한 그런 수출 물량이 더 많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VT 같은 종목이 있겠죠. VT 같은 종목은 지금 오히려 급등이 나오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랩 특히나 미국 쪽에 ODM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 VT가 지금 대표적으로 대장경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건 좋은데 미국 쪽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쪽의 매출 비중이 더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하셔서 투자해보는 게 좋겠고 특히나 중국 쪽의 매출에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분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또 어떠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윤혜림 대표님한테도 의견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VT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뭐 잉그로드랩과 아이패밀리 SC도 지금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도 화장품주들 정말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화장품주들 앞으로 봐도 괜찮은 것인지 의견 어떠세요? 이제는 화장품주도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제가 화장품주를 볼 때 미국의 이런 엘프 뷰티, 울타 뷰티도 같이 보는데 최근 조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화장품도 그럼 뭐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계속 역대 최대의 분기 실적을 냈기 때문에 사실 2분기, 뭐 3분기, 내년 이게 지금 계속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이 많이 나왔다가 다시 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음봉이 나왔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어서 내가 정말 좀 트레이딩을 잘한다가 아니라면 좀 이제 대응이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제 화장품주 내에서도 그럼 이제 앞으로 정말 가이던스가 잘 나올 종목들을 좀 옥석가리기 해서 뭐 그 안에서 트레이딩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는 조금 조심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분별하게 막 들어가기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반도체도 그렇고 화장품주도 그렇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에 꼭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일단 오늘 오후장에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지금 공략 가능한 뭐 당장 매수가 아니더라도 뭐 관심 종목에 지정해놓고 다음 주 흐름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좀 관망하자고 했는데 VT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관망 못 하겠는데요? 네, 이거는 솔직히 이게 VT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 이 올해 일본에서 리들샷 흥행이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돈키호테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일본에서만 흥행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이 제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다이소 가서 니들샷 가는데 없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팔려가지고 못 저도 샀어요. 제가 사용해보진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미국이라던가 아마존에서도 세럼 부분에 지금 랭킹이 올라올 정도라면 지금 사용자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거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이 VT가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확대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2분기 실적도 잘 나오지만 3, 4분기도 더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고가권이긴 해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좀 최소화해서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저는 일단 36,0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좀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평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는 4만 원 정고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좋은 종목은 살 기회를 막 길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VT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은 36,000원 아래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오늘 VT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6월 19일에 찍었던 4만 원으로 네,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현금을 추천하고 싶은데 굳이 현금이요? 네, 종목을 추천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래도 반도체를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YC 다시 보고 싶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점을 찍고 조정 중이지만 사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AI가 뭐 붕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매수를 당장 보기보다는 지금 단기 이평선을 조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7월 내내 보시면서 YC를 다시 보면서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정리해보겠습니다. YC와 VT, 오늘 남은 오후장과 다음 주 시장까지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